Hi everyone, 아이린쌤입니다. 예비 고3, 현 고2 친구들의 2025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여름방학 영어 학습법 캐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Summer Vacation, 아무데도 여행을 못 가고 열심히 공부할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쿠아리움을 준비해서 왔어요. 우리 같이 거북이 친구랑 돌고래 친구와 함께 계획을 짜보도록 합시다. 여름방학 계획 여러분 다 준비가 되셨나요? 일단 우리 고2가 어떤 시기인지부터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1 여러분 후배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프레쉬 그 자체야. 애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푸릇푸릇해.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막 적응하고 있어. 아직도. 그치? 고2는 일단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고3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야? 어때요? 다들 너무 urgent, 급박해 보입니다. 당장 수능이 D-Day가 내 앞에 마이너스 며칠이 끊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막 달려가야 되는 시기라서 여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고2들은 물음표 그 자체야. 왜? 고1의 신선함도 없고 고3의 긴박감도 없는 약간은 루즈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성적에 반짝 turn on the light,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로 고1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학습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름방학의 의미를 점검을 해보고 갈게요. 고1도 아니고 고3도 아니고 고2에게 여름방학이란 내신의 60%가 채워져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1학년을 2학기를 보냈고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나면 총 5학기 중에 3학기를 보냈기 때문에 내신의 60%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이제 고민이 들죠. 이 60%, 40%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의 고민으로 정시 파이터가 속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방학 기점부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비 고3이란 얘기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고2 들어가자마자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부터 뭔가 턱까지 차올랐다. 나도 진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여름방학이란 시기입니다. 쌤도 여름방학이란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남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여러분이 발빠르게 앞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예비 고3이다. 발등에 정말 불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다 라는 걸 전제를 하고서 학습법을 준비해서 왔으니 거기에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시 파이터로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고3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되는 친구들 모두 이 캐스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친구들 다 1등급인 친구들, 내신도 1등급이고 학평도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뭔가 사실 쌤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처럼 꾸준히 잘 하면 돼. 근데 간과하는 게 있을까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주고 싶어요. 내신도 1이 나오고 학평도 안정적으로 94점 이상의 1등급이 계속 나와. 3점짜리 2개만 틀리고 다 맞는 거죠. 그러면 난 영어 좀 하니까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 여름방학 때 3주는 잠깐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 여름방학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맞추어서 꾸준히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차올라 있기 때문에 고2 난이도의 분석을 계속하고 나면 내가 다 아는구나, 잘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고3 올해 따끈따끈한 데이터야. 올해 3월 학력평가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온 줄 알아? 절대평가니까 10% 아닐까요? 아니, 1.98이 나왔어. 1등급이 상대평가할 때도 4%인데 1.98이 1등급이야. 아무도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그만큼 1등급이 될 정도까지는 안 하고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우르르 1등급이 무너진 거야.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탄탄한 영어는 1등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고3 기출을 먼저 선행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출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예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쓱 분석해 보시면서 내가 봤던 교육청 주관하는 모의고사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의 이런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3이 되면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직접 체감해 보셔야 됩니다. 고3 기출 분석은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지 않고 영어 명가, 대성마임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고3 쌤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선생님의 허리를 따라가시면서 기출문제 분석은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결국 다 잘하는 1등급 친구들도 발목 잡는 건 단어예요. 이건 모든 친구들이 잘 들어야 돼. 단어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름방학밖에 없어요. 학기 중에는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단어를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되,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고3 수준에서 나와 있는 단어를 같이 한 강의를 듣고 해결하거나 하나의 책에서 해결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강의이기 때문에 쌤은 고3 선생님들의 커리를 따라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의고사. 실전 감각이라는 게 왜 있겠어, 얘들아. 영어는 정말 체육과 같은 과목이라고 쌤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운동을 안 하면 어때? 근손실이 오고,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칭 하던 게 원래처럼 안 되고 뻣뻣해져. 영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안 하면 다 휘발됩니다. 이걸 끈끈이 붙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모의고사예요. 이때 주의할 점, 모의고사를 규칙적으로 보라고 했는데
70분을 재고 45문항을 다 보라는 게 아니야.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일매일 약간 영어가 이런 친구들이 힐링 과목이거든. 매일매일 영어를 풀 수 있는 정도의 분량, 적정 분량을 정해서 문제를 규칙적으로 풀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풀고 나중에 하면 다 까먹어져 있을 거야.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주시고요. 난이도는 고3 걸 바로 가면서 좀 도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걸 추천하고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독해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독해 문제집도 난이도 별이 있는데 수능 실전을 풀거나 아니면 수능 기초 정도의 난이도의 독해 문제집을 풀어주실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꾸준히 나는 한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고3 선생님들이 주간지 형태의 교재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고3 선생님들의 주간지를 사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인 친구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이 3가지 포인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름방학 계획 성공적으로 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인 친구들은 우리 모두가 다 1등급으로 올라갈 텐데 꼭 이런 친구들이 가장 고민이 많다? 학평만 1등급이야. 모의고사 보면 3월, 6월, 9월, 11월 나를 기쁘게 해줘요. 항상 1등급이 나오니까. 근데 내신은 또 3등급, 4등급이야. 그런 친구들은 거의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정시로 갈까? 수시로 갈까? 여러분의 저울질을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이맘때가 되면 고3들에게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아요. 고3들 중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같이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안 왔던 친구들, 이 연락이 와. 선생님 끝까지 할 걸 그랬어요. 현역으로서 정말 재수생한테 못 비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로 정말 힘들다라는 고민을 많이 상담을 받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신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서 절대적인 학습량을 좀 만들어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된다면 기출분석까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출분석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체화하고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먼저 해보면 더 이득인 거지. 여름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영어는 기출분석이라도 꼭 하자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평만 1등급의 친구들이 정시 파이터로 가야겠다, 이 고민이 가장 좀 진지할 것 같아요. 학평도 뭐 3등급, 4등급 나오고 내신도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별 고민 없어. 둘 다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 올리겠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학평이 압도적으로 좋은 친구들은 진짜 저울질을 많이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 저울질을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해요. 수능이라는 거 그 하루 시험 보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 정시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 그 하루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게 나의 성적으로 대입으로 직결되는 건데 아무 데이터 없이 친구 따라서 가는 건 진짜 위험하잖아. 그래서 9월, 11월을 실전처럼 내가 수능 본다라는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데이터가 될 거야. 또 한 가지는 얘들아, 고2, 9월이 수능의 난이도까지는 못 비빌지라도 고3 난이도와 유사하게 정말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고2, 11월도 굉장히 어려웠거든. 정말 구문이랑 문장의 그 추상성이, 지문의 추상성이 수능 수준이었어. 이렇게 9월, 11월이 확실히 어려워요. 이 두 시험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 97, 100의 1등급이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정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겠어? 영어 공부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믿고 보는 영어로 만들어야겠죠. 안정적인 영어 1등급의 기준 지금 정해드릴게요. 3점짜리 딱 2개만 틀리는 94점이라고 정해드릴게요. 내가 94점이다 라고 자신있게 나는 이 2개만 해결하면 된다 라는 능력이 쌓인 친구들은 정시가 그때서야 여러분에게 좀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면 나의 최선을 수시로 한번 보여주세요. 왜?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거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 3등급에서 그 7등급까지 구간이 가장 많잖아. 정규 분포표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정시로 전환해요. 정시 파이터로 다 가. 그럼 그 밑에 층이 다 비어있어. 거기를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내신에서 5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까지 올라가는 걸 선생님이 봤단 말이지.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변화와 역전의 시기가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도 수시도 해야겠어. 나의 최선을 다해서 빈틈을 치고 올라가자라는 마음도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시를 결정함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나는 내신 대비 하기 싫은데, 암기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영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면 유의미한 암기를 하지 않잖아. 단어를 유의어, 반의어까지 챙겨가면서 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평상시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도피성의 정시러인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끝까지 하는 것을 쌤은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절대평가 영어 활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비 고3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절대평가 영어를 수시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바칩니다. 먼저 수시러들은 영어로 최저 등급을 맞춰주셔야 돼요. 쌤, 최저 등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인 친구들은 위에 언니랑 오빠랑 없으니까, 형 누나가 없으니까 잘 모르더라고. 최저 합이 7이다, 합이 5다, 뭐 6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 이걸 합쳐서 등급이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서 합이 7이 되는 거야. 그럼 영어가 만약에 1이 떠? 그럼 어때? 다른 걸 좀 망해도 괜찮은 거지. 수학이 4가 뜨고 국어가 2가 뜨고 영어가 1이 떴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최저 등급이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시를 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시러들은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영어를 활용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안정 1등급을 굳혀야 돼요. 영어는 배신하면 안 돼. 다른 과목은 솔직히 컨디션에 따라서 삐끗할 수 있어. 특히 국어는 그렇잖아. 근데 영어는 배신하면 안 돼. 영어는 안정 1등급 94점 이상으로 만들자. 이 시기가 여름방학이고요. 고3의 기출분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수시러들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암기식, 사후 분석식 수업과 학습법이 이미 굳혀져 있어. 나 외우는 거 잘해. 나 이거 분석 꼼꼼하게 예리한 눈으로 해. 하지만 수능은 어때?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3 기출을 분석해 놓고 나서 분석하고 끝? 이게 아니라 분석은 너 좋아할 거야. 근데 분석이 끝이 아니라 문제 유형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문제 유형별 풀이법까지 체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마 발등에 불 떨어진 친구들은 고2 걸 가지고 너무 붙잡고 있기보다는 고3 걸 먼저 한 바퀴 돌려보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더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기 중도 중요한데요. 내신 기간 동안에 수시 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학기 중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해주세요. 학기 중이 가장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뭔가를 외우고 분석하고 다각도로 바라보는 거. 한 지문이 한 7줄, 8줄인데 이걸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영작에 나올 만한 문장 내 구문을 외워보고 그게 다 핵심 구문이거든? 근데 소름인 건 이거야. 수능의 출제 범위를 너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영어 학습법에 이미 공개를 했어요. 수능의 출제 범위가 고1, 2, 영어 1, 영어 2 범위라고. 교과서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범위에 나와 있는 구문과 여기 범위에 나와 있는 수준의 단어 그리고 소재가 다 수능으로 나와요.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준의 교과서 범위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학기 중에 난 수능 대비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유의미한 단어 암기의 유일한 시간이다. 뭔가를 암기하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기. 사실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쌤이 아까 문제 풀라고 했잖아. 독해 문제집 사서 문제를 풀 때 그걸 완벽히 막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정도는 아닐 거거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이런 거 내가 몰랐어 틀렸어 이렇게 오답 점검 정도가 끝일 텐데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이 범위를 씹어 먹는다 라고 하는 거 사실 내신 대비 기간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기간을 활용해서 학기 중에 열공을 해주시고요. 평상시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는 체육이니까. 영어는 체육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체육처럼 정말 근손실이 난단 말이지. 꾸준히 안 하면 갑자기 다 까먹어버려요. 꾸준히 안 하면 원래 막 다리 찢기가 되다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꾸준히 규칙성을 부여하려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 적정량을 정해야 되고 너가 힘들지 않을 만큼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거나 이틀에 한 번 하거나 이 규칙성을 부여해서 해주는 게 영어가 여러분 것으로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일단 여러분 매일매일 단어장을 끼고 살아주세요. 2000단어 정도 묶여있는 수능 필수 어휘 단어집이 있을 텐데 시중에 있는 단어장 사셔도 되고요. 그 단어장을 매일매일 회독을 해주는 거죠. 특히 모르는 단어 위주로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 주실 것을 강추를 드리고요. 자주 보고 또 보고 끝까지 반복해야 단어는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머릿속에서 다 휘발된다는 거지. 마지막은 이거. 일상생활에서 듣기를 해주세요. 그 듣기가 요즘 빨라지고 있는 거 알아 얘들아? 근데 원래 원어민의 말 속도는 더 빠른 거 알아? 진짜 빨라. 또박또박 말해주지도 않거든? 그래서 이걸 빠르게 좀 힘들게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귀에 하나하나 콕콕 단어가 박혀서 다 들려. 근데 연습을 안 해놓고 가면 듣기는 감각기관이다 보니까 둔화될 수 있잖아. 체육이잖아, 체육. 그치? 둔화되지 않게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데 매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2주에 한 번 1.5배속으로 듣기를 들어보세요. 1.5배속으로 들으면 한 20분도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려 15분밖에 안 걸릴 거란 말이지. 15분 동안 17문제 풀어내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2주에 한 번씩 규칙성을 부여해서 일상에서 듣기까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시러를 위한 절대평가 영어 활용법과 학습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정시러들. 지금부터 정시 파이터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 쌤도 알고 있어. 여러분도 그러면 정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파이터가 되어야겠죠? 여기 있는 걸로 같이 쌤이랑 계획을 짜보도록 합시다. 정시 파이터들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어 원점수는 최고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평가인데 원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니라 무조건 최고점으로 만들어 봅시다. 영어가 여러분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94점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 기출분석을 하시면서 문제 유형별 풀이 방식을 체화하셔야 됩니다. 정시로들도 내신 대비를 하다가 정시로 전환하는 거니까 내신 대비에서 했던 그런 분석식의 암기식의 학습에 너무 굳어져 있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 고3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보는 지문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폭발적으로 길러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 찾아서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꾸준히 문제를 풀어서 감각을 유지하는 게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기 중이야. 정시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학기 중인데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의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꾸준히 그냥 하면 되지 뭐 라고 해놓고 뭔가 디데이가 멀리 있다라는 느낌?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기말고사가 당장 앞에 있고 중간고사가 앞에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정시러들은 수능이 365일 이상 남아있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루즈하게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처럼 문제를 풀면서 또는 지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영어 공부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간지 형태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주간지 형태의 그런 책을 하나 구매해서 책 하나를 끝내주세요. 이걸 하나를 풀면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만큼이나 거기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의 학습량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탄탄한 기초를 쌓아 올려온 내신 대비를 했던 친구들에게 무너지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고3이 되면 재수생이 계속 비율이 많아지고 있잖아. 나도 재수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지금부터 꾸준히 학기 중에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평소에 취약한 영어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점수가 좀 나오는데 계속 요약문을 틀리네. 계속 어휘를 틀려. 어법을 계속 틀리는데 그냥 버릴까가 아니라 확실히 해결하세요. 학기 중에 그 유형을 확실히 해결해 주시고 집중 훈련해 주시고요. 기출에 나왔던 어휘들을 좀 심도 있게 학습해 주세요. 여기서 심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뜻이지만 다른 뜻까지. 다이어의 경우가 결국 선택지에 에서 가장 크리티컬하니까 내가 이 단어의 느낌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 지문 속에서 해석해서 예문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도 있게 학습한다라는 건 단어를 보고 뜻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어떤 품사로 활용이 되는지 다양한 예문에서 알아볼 수 있고 어떠한 지문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는지 해석상 그 변화하는 뜻까지 다 여러분이 체득할 수 있어야 확실히 암기됐다라는 게 바로 단어 암기이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학기 중에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일상인데요. 똑같아요. 수시러든 정시러든 지금 우리 예비 고3으로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영어는 답이다라는 거 똑같이 반복을 드리고 단어 암기와 듣기, 간과하기 쉽고 제일 귀찮아하는 게 바로 단어 암기인 것 같은데 단어 암기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지금 여름방학 때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매일매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어장 하나를 너덜너덜하게 만들겠어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듣기가 빨라지고 있고 듣기에서 오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듣기가 세상에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는 날이 왔단 말이지. 듣기는 여러분 안 하면 정말 퇴화된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퇴화되지 않게끔 꾸준히 2주에 한 번이라도 간격을 두고서 1.5배로 조금 더 어렵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시러와 정시러에게 절대평가 영어 활용법을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은 우리 예비 고3들에게 모두가 영어에 푹 빠지는 시간 여름방학을 위한 투두 리스트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얘들아 여기 써놓은 거 보여? 우리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고2 여름방학이야. 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앞에서도 강조를 했잖아. 우리 다 예비 고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 투두 리스트에 맞춰서 같이 학습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또는 학교에 부교재가 있는 정시러라면 따로 책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원래 있는 부교재니까 얘를 먼저 선행해 주세요. 부교재에 아마 반 정도가 남아있거나 2학기 때 새 부교재가 채택이 된 학교가 있을 텐데 부교재를 미리 사. 그럼 거기에 문제가 이미 들어있잖아. 그 문제가 어디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선택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문제집일 테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를 4문제에서 보통 6문제 하면 한 유닛이 끝날 거야. 독해 문제 기준으로. 유닛 하나를 풀고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끝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었던 단어 정리해 주시고 해석이 좀 안 됐던 구문이 있다면 구문 같은 거 미리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암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 지금 강조를 드립니다. 부교재의 범위를 하나를 다 끝내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단어랑 구문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고요. 완벽히 달달 암기는 지금은 해봤자 어차피 다 까먹어요. 알겠지? 일단 한번 선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두리스트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고2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이건 지금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 이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해당한 얘기예요. 아마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2에서 4등급까지는 고2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나는 5등급에서
9등급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1 걸 먼저 해볼 걸 추천을 드려요. 5등급에서 9등급 친구들은 일단 영어가 극혐일 것 같으니까 고1 거 문제를 풀면서 고1 수준의 단어랑 구문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고2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는 등급대의 친구들은 2에서 4등급대의 친구들인데 2022 플래시업 강좌라는 쌤이 기출 분석하는 강좌를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개의 강좌고 8강으로 끝이 납니다. 한 강당 8강으로 끝이 나요. 기출문제를 풀고서 끝이 아니라 여기 있던 단어의 수준과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의 구문을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쌤이랑 강의를 들으면서 8강 만에 18번부터 45번까지 전 문항을 다루니까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실력을 좀 길러주셔야 되는 시기가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고3께 나는 바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2 기출 분석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친구들은 멘탈 렉시컨이라는 건데요. 얘들아, 렉시컨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머릿속에 있는 단어장을 멘탈 렉시콘이라고 해. 마치 몸에 있는 근육처럼. 우리 근육은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지. 그리고 원래 있는 거지. 그거야. 단어가 원래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멘탈 렉시콘이라고 해요. 우리가 apple이라는 사과라는 단어 어떻게 해서 외워두는 줄 알아? 총 그 단어를 14번 정도 봤기 때문이야. 쌤, 그럼 단어장을 14번 회독하라는 소린가요? 그러면 가장 베스트인데 14번까지 회독할 수 없을지라도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멘탈 렉시컨, 어휘량 늘리기를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가져왔어요. 그럼 어휘량을 어떻게 늘리면 좋을까? 계획을 같이 짜보자, 얘들아. 단어장을 일단 하나 사서 너덜너덜하게 만든다 라는 목표를 삼아주세요. 단어장이 한 2,000단어 정도가 있다고 쳐볼게. 2,000단어, 수능 기초도 괜찮고 수능 고난도도 괜찮고 여러분의 지금 단어 수준을 보시고서 단어장 하나의 첫 번째 챕터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은 것을 좀 사세요. 너무 다 모르는 건 안 돼. 너무 다 모르면 안 되고 내가 딱 봤을 때 한 30개의 단어를 훑어봤는데 그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20개다 라고 하면 모르는 단어가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하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여름방학입니다. 그 단어장 하나 사서 2,000단어니까 얘를 여름 3주 아니면 4주 루틴에 따라서 나누기를 해주시고 3에서 4주 분량으로 매일매일 학습법 분량을 정해주세요. 쌤이 일단 대략적으로 정해주면 100개씩 보는 것도 좋겠죠? 100개씩 매일매일 봐야겠다. 100개씩을 매일매일 훑어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세요. 일단은 먼저 쭉 스캔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발견하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회독, 3회독 하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점점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에서 멘탈 렉시콘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사전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잘 나와 있는 단어장이 있죠? 단어장에는 예문도 있고 발음도 있고 반의어, 유의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출판사가 있거나 그런 단어장을 사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가 여름방학입니다. 멘탈 렉시콘 폭발적으로 늘려주시고요. 단어장 한 거를 다 끝낸다. 이런 목표가 가장 베스트야. 마지막은 이겁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기. 매일매일 공부하기. 쌤, 매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양이 문제야.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양이 가장 문제니까 4문제 정도는 풀 수 있잖아. 독해 문제. 4문제 푸는데 2분씩 자꾸 풀면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4문제 풀고 나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하루에 영어 공부를 30분은 최소는 한다. 30분은 최소로 한다. 이건 할 수 있지, 얘들아. 유튜브 보는 시간도 30분일 텐데 영어 공부에 30분은 할애한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근육도 바로 다음날 엄청 막 펌핑되지 않잖아. 다리 찢기도 갑자기 되거나 막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뻗는 거, 손 뻗는 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멀리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영어는 체육과 같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만약에 꾸준히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어. 너가 너무 어떤 과몰입을 해서 의욕에 앞서서 분량을 많이 정했을 거란 말이지. 그 분량을 소분하면 돼요. 그럼 매일매일 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는 게 영어 학습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쌤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같이 체크리스트까지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푹 빠지는 시간, 다이브라고 쌤이 이 입시 설명회 컨텐츠의 제목을 사실 부제를 달았는데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입시를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이란 기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쌤한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제가 계획을 이렇게 짜고 싶은데 맞나요? 좀 더 넣을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면 이거 너무 과한가요? 이게 궁금하잖아. 근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 그럼 쌤한테 Q&A 남겨주세요. Q&A 학습법으로 남겨주시고요. 나의 계획을 먼저 주시고 나의 지금 현 상황
수시로인지 정시로인지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솔루션 알려주시면 쌤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Q&A 게시판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에 푹 빠지는 시간 다이브 고2를 위한 영어 학습법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린 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